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진숙경입니다. 본 연구는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를 벗어나서 보다 중장기적인 전망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하에서 시리즈 연구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현재 좀 최대 쟁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들을 분석하고 이후에 있어서의 발전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대안들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고민들을 담아내는 그런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어진 PPT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전체적인 지침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3학년 1년 과정뿐만이 아니라 2학년 2학기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인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민간 사설 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비중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탁 과정생에 대한 인식들은 저희가 인터뷰 중에 만났던 한 진로 교사 선생님께서 이런 솔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학생들을 교실에서 제거해 주는 것이 학교 정상화에 기를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셨고요. 대체적으로 위탁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정 형평이 좋지 않다거나 공부를 하기 싫어서라거나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의 부적응 학생, 문제아들로 취급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원적 학교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속했던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책상을 치워버려서 앉을 자리가 없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반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교실에 모여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책임감 있는 담당 교사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창체 등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들이 매우 부실해지는 이런 공교육 내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실태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실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교육은 직업인의 양성을 위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기초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고요. 직업훈련은 취업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이 개념들이 상당히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실제로 직업인으로서의 기초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런 직업교육의 개념은 좀 더 폭넓게 이해될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들, 특히 이 위탁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됐고요. 고교학점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위탁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학교 밖 교육의 연계성 속에서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연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직업교 위탁과정의 유형들을 몇 가지로 쭉 나눠봤는데요. 이 경기 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봐주신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중등 직업교육기관, 다시 말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형태는 매우 작습니다. 지금 2020년에는 한 개 특성화고 내에서만 위탁과정이 좀 진행이 됐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기관,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파트들이 아주 일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공공의 질들이 좀 교육의 질들이 담보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데 민간기관 운영이 훨씬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2020년에 얼마나 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탁과정 참여 학생 수는 실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4% 정도쯤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확인하신 표에서도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민간 운영 학생 수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의 87%, 85% 정도쯤이 거의 민간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그
통계 중에 하나가 이 3학년 학생들이 그러면 이후에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게 2016년, 17년에는 그래도 취업률이 조금 더 높았던 거에 비해서요. 2018년, 19년으로 가면서는 오히려 진학률의 비율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들이 비율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 구체적인 실태들을 위해서 사례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각 유형에 따른 모든 선정들을 해서 사례조사를 했고 그 과정의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특히 학생들과의 인터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이런 개선 방안들이 좀 제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실은 저희가 결론에서 대안으로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위탁가정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의 가장 좀 초점을 맞췄던 건 학생들, 위탁가정생들을 구체적인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의 실태들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실제 한 3천여 명의 학생 중에 1,000명 정도쯤, 한 3분의 1 정도쯤의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성별 전공 차이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결과일 수 있는데요. 생활 서비스 분야의 여성들의 비중이 거의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요. 실은 남성들도 이 부분들이 되게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빵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기계자동차 쪽이 조금 더 높은 거에 비해서 여성들은 전자정보 통신 쪽이 높았다. 그래서 다양성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여성들은 생활 서비스 쪽에 되게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위탁가정을 알게 된 경로는 실제 친구나 선후배 그리고 이제 학원들에서 직접 와가지고 홍보물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의 비중들이 되게 컸고요. 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라는 거는 21.7%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가정에 참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와 관련돼서는 학교 공부보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서라고 하는 답변이 50%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런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오히려 이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짚어지는 부분이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되게 어려움 중에 하나였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속 학교로부터 충분하게 안내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나름 81% 정도쯤이 그렇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 놀랍게도 본인이라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되게 다른 부분이어서 제가 놀랍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가정 이후에 취업에 대한 진로를 누구와 상담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요. 이 부분들은 오히려 위탁기관의 선생님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답변이 높고 소속 학교의 진로교사나 담임선생님과 논의한다라는 비중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육 과정이나 또 실습 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나름 상당히 비교적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답변들이 되게 높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이 소속 학교보다 좋다라고 한다면 그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입시 관련 공부가 아닌 새로운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답변이 50% 이상으로 무척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교를 고민하느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답변은 한 20% 정도쯤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요 위탁과정이 실시되어지는 초반에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어서 요 비중들은 오히려 후반기에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사례조사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만약 그 이유와 관련돼서는 지금 교육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럼 이걸 다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학과에 여러 가지 불만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왔을 때, 한 달에 한 번 학교에 왔을 때 학교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위탁금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 이거는 필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67.6%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도는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소속 학교에 등교하느냐, 등교한다라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는데요. 체험학습으로 처리하고 아예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혀 등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속 학교에 갔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가 가장 높다는 것, 36%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놀라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 월 1회 학교로 가서 등교해서 수업을 받는 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50% 이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만약에 원적 학교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 활동들을 원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오히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그리고 보통 교과목들을 필요로 한다. 취업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탁과정의 수료 후에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답변이 4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위탁과정의 목적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탁과정이 계속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90%가 넘는 학생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좀 내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극복해 나가면서 이 제도들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같이 두는 학생들의 불성실함이나 그리고 이제 위탁 과정에 갈 경우에 학생들은 이제 훈련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게 그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위탁 기관에서 어떤 전공 교과 이외에 어떤 분야를 좀 교육받기를 원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특기적성이라고 하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 저희가 오늘 자리에서는 학생들 설문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책 개발 등등을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향후 보고서에서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에 근거해서 우선은 현재 위탁 과정을 어떻게 좀 개선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정책 제언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위학교 담당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고의 진로교사들이 대체적으로 이 업무를 맡거나 3학년 교사 선생님들이 맡고 계시게 되는데 이들이 진로교육 위탁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업무들을 맡게 되게 되니까 되게 행정적인 부분들에 치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상급기관의 역할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역의 지원청의 역할들이 되게 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가서 자기 반에 들어갔는데 기존의 학생들 수업이 그냥 유지되어지는 이런 식의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히려 좀 위탁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일부 학교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거기에서의 학생들의 만족도들이 그래도 높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를 위해서는 실은 담임을 배정한다거나 하는 제도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도 마련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위탁과정 선택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안내와 또 진로교육의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진학이라고 하는 학생 진학에만 좀 초점에 맞추면서 직업교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와 관련된 안내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이런 대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학생 맞춤형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가정생에 대해서 실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오히려 교육청이라던가 다른 지자체 쪽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필수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는 인식 변화의 필요성들이 제기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위탁가정의 좀 개편 방안은 조금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안들이 필요할 것인가와 관련한 고민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한 형태로 정리된 거라기보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 방안들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가정 교육의 목적이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가정 대상자들이 지금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설문에서도 확인됐듯이 실제적으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위탁가정의 내용들을, 목적들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중등직업교육의 과정으로 이 위탁가정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가 평생 직장, 평생 직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교육 위탁가정은 하나의 기술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취업을 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교육 시스템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보편적인 진로직업 교육의 성격들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공교육의 직업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위탁가정으로 학생들을 내보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공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을 좀 더 포괄하는 방식들을, 다양성들을 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 개설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과목을 통한 다양한 직종에 대한 직업교육들을 좀 강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일반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체로만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내 일반고와 직업계고의 좀 클러스터들을 좀 형성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직업교육들의 지원들이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 이제 좀 고민을 던지는 건데, 민간교육기관의 위상을 어떻게 둘 것인가입니다. 오히려 이런 위탁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포용적인 범위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 민간 교육기관들이 학생들 장사를 하는 것으로 되게 이해를 하시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실제 이런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의 일 주체로 민간 교육기관들을 좀 포용해내고 이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특히 이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전환이 되면서 이거를 학교 차원에서 발빠르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민간교육기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여러 가지 산업, 직업 전망을 고려한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 산업이나 직종, 노동 현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직업교육이라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런 산업에 대한, 직종에 대한 분석들이 학교 차원에서 분석되고 제시한다라는 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역 분석적인 학습 자료들을 지역 차원에서 마련하여 학교가 이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교육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래에 인간은 필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학생들에게 어떤 직업, 어떠한 교육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에 하나의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직업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도대체 인간에게 있어서의 직업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인간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담보하는 우리 미래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바로 미래의 주체인 우리 학생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답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교육이 아닌 정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관점들을 서로 공유하는 교육들, 이것이 바로 현재 직업교육에서 핵심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에 좀 기초해서 향후 2차, 3차 시리즈 연구로 잡혀 있는 내용들을 좀 근거로 하여 3년 차에는 보다 포괄적인 우리 그 중등 직업 교육이 좀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